안녕하세요. 입시를 보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2026 입학전형 시행계획 대학교는 숙명여대입니다. 우선 숙명여대 내년 주요 사항 및 변경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크게 네 가지 정도가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우선 첫 번째는 이제 학교폭력 조치 사항 모든 전형에 다 반영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수시 교과 이 지역균형 전형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완화됩니다.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완화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교과 반영 방식도 조금 변경되는 부분이 있어요. 세 번째는 수시에서의 논술 전형의 교과 반영 방법이 변경된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정시 전형에서는 모집 단위별 수능 반영 영역 및 반영 비율이 계열별로 전부 통합되어서 이 부분에서 조금 바뀌는 부분이 있고, 또한 수능 한국사 요거를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수시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교과 반영 방식의 변경이 가장 포인트일 수 있고, 정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열별로 통합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맞춰서 이 반영 영역이나 반영 비율이 조금 변경된다. 우선 교과인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올해는 248명 그리고 내년에도 248명 동일한 인원을 모집합니다. 자격 요건은 국내 정규 고교 졸업 혹은 예정자 모두 다 가능하고 추천 인원 제한이 없어요. 대신 이수 학기가 무조건 5개 학기 이상이 되어야 된다. 전형 요소는 교과 100%고요. 이제 교과 반영 방식에서 기본적인 내용은 동일합니다. 국수, 영사, 과한 전부 반영을 하고 공통 일반이 80%, 진로 선택 20% 전부 똑같거든요. 그럼 어떤 게 바뀌었느냐? 바로 진로 선택 과목이 올해까지는 상위 3과목만 반영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이 진로 선택 과목을 전 과목 다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수능 최저 또한 인문 자연계열 기준에서 국수, 영탐 한 과목 기준에서 올해까지는 2합 5예요. 그리고 약학부가 국수, 영탐과 한 과목 기준에서 수학이 포함된 3합 5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인문 자연계열 기준에서는 국수, 영탐 한 과목 기준에서 2합 6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한능급 완화해졌죠. 약학부는 동일합니다. 국수, 영탐 한 과목 기준에서 3합 5 수학이 포함되어 있는 기준. 수능 최저의 완화에 의해서 결국 내년도에 이제 숙명여대 이 추천 교과 전형은 입결 컷 자체가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커졌겠죠. 그리고 최저 충족률을 그만큼 많이 맞출 수 있는 범주. 그렇게 되면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2등급 거의 초반 정도 안에는 무조건 들어와야 된다. 심하면은 거의 극초반? 1등급까지는 아닌 것 같고 2등급 거의 극초반 안에 들어와야지만 그래도 숙대의 이 교과 전형이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학폭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이미 학폭이 있으면 추천 불가였어요. 내년도 동일하다. 이제 종합전형에서는 이제 숙명 인재 면접형이 있습니다. 올해 391명, 내년에도 똑같은 391명 모집이고요. 전형 요소는 1단계에서 서류 3배수, 그리고 2단계에서 면접이 40% 반영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에 이 서류 평가나 면접 평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모집 요강을 확인해야 되겠지만 아마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여져요. 모집 인원이나 전형 요소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올해의 서류 평가 요소와 면접 평가 요소에 대해서 조금 더 잘 봐놓으시면 요런 식으로 내년까지 내가 3학년 1학기까지 준비할 수 있겠구나, 요런 좀 흐름을 읽을 수 있죠. 서류 평가는 크게 진로 역량, 탐구 역량, 공동체 이 세 요소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진로 역량이에요. 45%. 그 다음 탐구 역량 35%. 그리고 마지막 공동체 20%. 그리고 면접 평가 같은 경우에는 진로 역량하고 의사소통 능력과 태도를 50%에서 반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숙명여대의 종합전형은 서류부터 면접까지 진로 역량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다. 실제로 서류평가에서의 진로 역량도 진로에 대한 탐색과 노력, 관심과 이해, 교과 이수와 성취도거든요. 그런데 면접평가도 보시면 진로의 탐색과 노력,
관심과 적성, 그리고 발전, 그리고 이해와 사고, 관점. 그러니까 서류 평가에서 내가 확인한 내용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 세분화시켰어요. 면접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겠다. 그러니까 그만큼 다른 대학에 비하면은 진로 역량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다. 학폭은 올해는 반영을 안 했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1단계 서류평가에서 정성평가로 반영이 됩니다. 근데 정성평가로 반영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학폭이 있으면 웬만하면 안 뽑는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논술 전형 한번 보죠. 올해 214명, 내년에도 214명이에요. 전형 요소는 논술 90에 교과 10% 반영되는 방식이고요. 논술 유형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대해서는 아직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수시 모집 요강 확인을 해야 되지만 올해 거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우리가 참고를 해보면 인문 의료 계열이 하나로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인문, 사회과학, 자연과학에 관련된 통합 논술 형태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제 인물 논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리 논술이죠. 그래서 수리 문제 출제하겠다. 이제 교과 반영 방식은 교과 전형하고 동일합니다. 이때도 말씀드렸지만 좀 바뀐 부분은 진로 선택 과목이 세 과목에서 전 과목으로 바뀌었다는 거. 요게 이제 큰 변경점이다. 수능 체제는 동일합니다. 인문자연계열 기준에서 국수영탐 한 과목 이하 5. 내년에도 국수영탐 한 과목 기준에서 2합 5 동일합니다. 약학부 국수영탐 한 과목 기준에서 수학 포함 3합 4. 국수영탐 한 과목 기준에서 내년에도 수학 포함 3합 4. 학폭은 올해 반영 안 했고 내년에는 최저 1점에서 최대 100점까지 총점에서 감점하는 방식을 취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숙명여대 정시전형 한번 알아보면요. 일반 전형 기준에서는 가군하고 나군에서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에서는 가군에서 433명, 나군에서 452명에서 총 886명이에요. 물론 2월 되는 인원이 생기면 플러스 알파 된다라는 거. 내년에는 가군 인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가군에서 617명, 그리고 나군에서 443명으로 전체적으로 1060명 모집을 하기 때문에 올해 기준에서 본다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한 20% 정도가 증가했어요. 상당히 많은 인원을 정시전형으로 뽑게 된다, 내년에. 수능 100% 전형이고요. 학폭은 1점에서 최대 100점 사이 총점에서 감점하는 방식. 올해하고 내년하고 이제 수능 반영 영역과 비율이 좀 많이 바뀌어요. 지금 보시면 올해까지는 이제 각 계열별 모집 단위들로 어떻게 모집을 하죠. 뭐 인문계, 의료, 경상, 뭐 화학, 생명 등등등등. 그런데 이게 내년에 어떻게 바뀌냐? 일단은 모집이 통합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전체 인문계열, 자연계열, 첨단공학, 자유전공, 그리고 예체능. 그러면 여기 있는 인문과 의료라고 하는 부분, 거기에 경상대학까지가 아마 내년에 인문계열에 포함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고 있는 화학, 생명 요 부분이 자연계열에 포함되겠죠. 아마도 인공지능 컴퓨터 데이터라고 하는 얘네가 첨단공학부, 여기에 이제 자유전공학부를 신설로 더 모집을 하는 이제 형태가 되는 거죠. 내년을 생각해서 본다고 하면 좀 큰 변화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근데 개별 모집 단위들을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뭐 인문계열이다, 자연계열이다로 그냥 통칭해서 본다고 하면은 뭐 아주 크게 바뀌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느냐. 다만 그래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본다고 하면은 저는 오히려 요런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영어에 대한 반영 비율이 줄어들었어요. 5%. 반대로 그 5%를 탐구 과목의 반영 비율로 높였다라는 게 저는 더 주목할 점이고, 여기에 맞춰서 탐구는 각각의 계열에 맞는 가산점을 둔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인문계열은 사탐 두 과목 다 보면 변환 표준 3%, 자연계열은 과탐을 만약 본다 그러면 변환 표준 점수의 3%, 첨단공학부도 과탐 보겠다 하면 변환 표준 점수의 3%. 전체적으로는 올해에 비해서는 내년에 변화의 폭이 있고, 영어에 대한 반영 비율을 줄이고 탐구에 대한 반영 비율을 높이면서 동시에 각 계열별 사탐 혹은 과탐을 봤을 때 가산점을 준다. 그러면 결국 숙명여대의 내년에 정시에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물론 국어 수학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저는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게 탐구 과목에서 고등급을 맞았을 때
상당히 유리할 수 있겠다. 기본적으로 전체 프로테이지도 올라갔고 거기에 계열에 맞는 과목을 선택했을 때 가산점이 과목당 3% 그럼 전체 6%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높죠.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역전이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에 숙명여대를 정시까지를 고려하고 있는 우리 일반고 고3 학생 여러분들 혹은 재수생 여러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일단은 탐구 과목에 대해서는 좀 고득점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하시는 거를 굉장히 좀 권해드릴 거고, 한국사 같은 경우는 4등급 이내만 들어오면 무조건 플러스 3점, 이게 거의 만점이라 보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4등급 안에만 들어오시면 된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서는 정시까지 한번 노려볼 만한 학교가 아닌가, 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오늘 입시를 보다 숙명여대 편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대학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